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은 어떤 걸까요? 로로피아나의 비쿠냐를 사용한 코트는 3,900만원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켓일까요? 5등 안에도 못 듭니다. 그럼 이 리바이스의 오래된 청바지는 어떨까요? 에이, 무슨 리바이스가 순위권이야. 4등입니다.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알쓸패잡 003입니다. 알쓸패잡은 우리 주변에서 봤지만 인식하지 못한 것들,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이야기들, 대화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등등등 패션에 관해 짧고 넓고 빠르게 다룰 컨텐츠입니다. 이번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시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후디 10위는 약간 뻔한 루이비통 후드티입니다. 스테이플 에디션 제품으로 울과 캐시미어 원단으로 제작된 후디입니다. 가격은 3,100달러, 약 440만원입니다. 9위는 프라다의 후디입니다. 스터드, 그러니까 찡이 달린 펑키한 후드티 4,400달러, 약 620만원입니다. 8위는 필립 플레인 카모 후디입니다. 5,000달러, 710만원이고요. 7위는 돌체인가바나 후디입니다. 돌체인가바나가 그 정도로 비싼가 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사인 덕분입니다. 실버스터 스텔론이 로키 발모아 영화에 출연했을 때 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비싸진 이 후드는 5,760달러, 약 820만원입니다. 6위는 루이비통 슈프림 후디입니다. 예전에 슈프림이 루이비통의 로고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슈프림은 점점 성장했고 루이비통과 협업까지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의미 덕분에 가격이 비싼 것 같진 않습니다. 슈프림은 스트릿계에서 최고이고 루이비통은 가장 대중적인 명품입니다. 그런 슈프림의 상징 빨간색 박스 로고와 루이비통의 상징인 로고가 들어가 있죠. 이 둘이 합쳐져 최고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은 6,000달러, 약 850만원입니다. 5위는 제냐의 후디입니다. 그냥 고급입니다. 좋은 원단도 썼을 거고 좋은 부자재도 썼을 거고 좋은 퀄리티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브랜드 값을 넣으면 6,100달러, 약 850만원입니다. 4위는 루이비통의 나이트 시퀸 후디입니다. 이렇게 반짝반짝한 장식을 스팽글이라고 하는데요.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루이비통이 만들었다고 하니 괜히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딱히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루이비통이라서 비싼 후디입니다. 가격은 6,250달러, 약 900만원입니다. 3위는 역시 루이비통의 후디입니다. 이건 비쌀만합니다. 단순히 루이비통이라서 비싼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사용된 재료 때문인데요. 밍크를 사용했습니다. 밍크가 비싼 이유는 다른 소재보다 더 부드럽고 광택이 나서도 있겠지만 희소성 때문입니다. 좋은 밍크는 대부분 해외 경매에서 시가로 판매됩니다. 보통 밍크 코트가 200만원부터 시작이니 루이비통이 만들었다면 비쌀만 하겠죠. 가격은 25,300달러, 약 3,600만원입니다. 2등도 같은 후디입니다. 밍크로 만들었는데 로고가 조금 더 잘 보여서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후디보다 600달러가 더 비싼 후디입니다. 600달러가 적어 보이네요. 600달러면 이 정도를 살 수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2등입니다. 1등은 NFT 후드 초판입니다. 특별한 소재가 쓰인 건 아니지만 의미 때문에 가격이 붙은 후디입니다. NFT 많이 들어보셨죠? 대체 불가능 토큰인데 그쪽 시장에서 최초의 후드라고 합니다. 예술작품과 비슷합니다. 최초로 원근법을 개발한 브루넬리스키의 작품이 가치가 있듯 어떤 특정한 문화에서 최초는 항상 값어치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가격은 26,000달러, 약 3,700만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켓 5등은 악어 가죽을 사용한 에르메스의 자켓인데요. 이건 35,000달러, 약 5천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에르메스가 비싸고 악어 가죽이 비싼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등은 재미없고 위로 갈수록 재밌습니다. 4등은 스티븐 호킹이 입은 bomber 자켓입니다. 비싼 재료가 쓰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알파인더스트리 MA1 점퍼입니다. 하지만 누가 입었냐가 중요하겠죠.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겠죠. 단순히 그가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나온 다큐멘터리에도 나왔습니다. 그게 가치를 더했겠죠. 가격은 52,000달러, 약 7,400만원입니다. 3등은 마이클 잭슨의 월드 투어 자켓입니다. 1987년 마이클 잭슨의 앨범 배드는 나오자마자 바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앨범의 5곡은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을 정도였죠. 그 앨범으로 마이클 잭슨이 월드 투어를 돌았을 때 입고 나온 옷이 바로 이 자켓입니다. 지퍼와 스트랩으로 덮인 이 자켓은 1980년대 패션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주의 예술작품이 의미 있는 건 그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우울했던 시기면 그림에 우울함이 있고 자연을 중요시했던 시기엔 이런 작품이 나오죠. 시대까지 반영한 마이클 잭슨의 이 자켓은 298,000달러, 약 4억 2천만원입니다. 2등도 마이클 잭슨의 자켓입니다. 스릴러라는 이 노래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에 마이클 잭슨이 입고 나왔던 자켓입니다. 뮤직비디오가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멋있네요. 이 자켓은 시대를 반영한 게 아니라 시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릴러 자켓이라고 불렀고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됐었죠. 스릴러 자켓은 비버리 힐즈에서 경매로 팔렸고 가격은 180만 달러, 약 25억 7천만원입니다. 1등은 파라그레이와 피터 마르코의 다이아몬드 자켓입니다. 비싼 재료를 쏟아부은 자켓입니다. 뱀가죽과 460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사용되었습니다. 종로 금거래소에서 알아보니 0.1캐럿에 15만원 정도이고 0.8캐럿이 350만원 정도네요. 금처럼 단순히 곱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자켓에 단순히 0.8캐럿짜리만 사용했다고 하면 종로 시세로 20억이네요. 뭐 아무튼 의미보다는 재료빨 자켓입니다. 가격은 1000만 달러, 약 140억 원입니다. 저는 누가 준다면 이런 다이아몬드 자켓보다는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자켓을 받을 것
140억짜리 받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신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비싼 신발은 어떤 건가요? 신발을 꽤 좋아하신다면 이 나이키 신발을 아실 겁니다. 백투더퓨처에 나왔던 나이키 맥입니다. 1989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그때 당시에 미래를 상상한 영화입니다. 미래에는 신발끈도 자동으로 조여질 거야 라는 상상력을 가진 신발입니다. 1989년에 나온 오리지널 제품은 경매로 1억 원에 낙찰되었지만 2016년에 다시 나온 나이키 맥은 훨씬 저렴합니다. 심지어 진짜 자동으로 신발끈도 조여지고요. 3,600만원 정도네요. 그래도 3,600만원 정도면 5등 안에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21등입니다. 다음은 에르메스 버켄스탁 악어 가죽 샌들입니다. 에르메스와 버켄스탁이 협업한 게 아닙니다. 에르메스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버켄스탁에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미스치프가 만든 샌들입니다. 악어 가죽으로 만든 버킨백은 수천만원에서 억까지도 합니다. 그런 악어 가죽 버킨백을 잘라 사용했고 버켄스탁의 밑창을 가져와 합쳤죠. 버클을 보시면 버켄스탁이 아닙니다. 버킨백의 버킨스탁입니다. 버클도 커스텀한 걸 볼 수 있죠. 미친 짓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큰 영감을 주기도 한 신발입니다. 가격은 34,000달러에서 76,000달러, 약 5천만원에서 1억입니다. 와, 이 정도면 5등 안에 들겠죠? 19등입니다. 다음은 스니커 매니아가 아니라도 알 수 있는 신발입니다. 바로 나이키 루이비통 에어포스인데요. 종류가 꽤 다양합니다. 어떤 게 가장 비쌀 것 같으신가요? 화려해 보이는 이걸까요? 이건 800만원입니다. 무난해 보이는 이건 700만원대이고요. 네, 이게 가장 비쌉니다. 루이비통의 상징성이 들어가 있는 이 신발은 최근 1억 2천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1억 2천만원이면 그래도 5등 안에 들겠죠. 15등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더 비싼 건 뭐가 있는 걸까요? 대부분 스튜어트 와이츠먼의 구두입니다. 여자 구두를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인데 다이아몬드 때문에 순위권입니다. 100캐럿을 넣은 신발은 100만 달러, 123캐럿 루비를 사용한 건 160만 달러, 185캐럿 탄자나이트를 사용한 건 20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1등은 안토니오 비에트리의 문스타 슈즈입니다. 특별한 소재가 사용됐는데요. 다이아몬드는 30캐럿밖에 없지만 이 신발에는 1957년에 발견된 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주의 소재를 사용한 이 구두의 가격은 1990만 달러, 약 284억 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청바지. 여기서도 명품은 순위권에 들 수 있을까요? 일단 지방시에 조금 난해한 패치워크 진입니다. 부분 가죽이 사용된 이 바지는 4,600달러로 약 650만원이고 10등을 차지했습니다. 돌체인가바나가 9위를 차지했는데요. 과연 누가 입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저기에 사용된 보석은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은 저렴한 8,700달러, 약 1,200만원입니다. 7위는 우주를 연상케 하는 돌체인가바나 10,000달러. 5위는 조금 재밌는데요. 마를린 먼로가 입은 청바지입니다. 마를린 먼로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 같은 인물입니다. 세상을 떠난 지 6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영화 돌아오지 않는 강에서 한 번씩 입었던 청바지 3벌이 경매에서 42,000달러에 팔렸습니다. 한 벌당 14,000달러, 약 2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이 청바지를 산 사람도 재밌습니다. 사실 사람이 아니라 브랜드 타미힐피거에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타미힐피거는 쿨하게 선물합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나오미 캠벨에게 말이죠. 4위는 우리가 모두 아는 브랜드 리바이스의 청바지입니다. 이게 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치 리바이스 나와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리바이스의 청바지는 상징적으로도 디자인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1853년에 시작해서 최초로 리벳이 달린 청바지를 개발했다는 의미가 있고, 리바이스의 옛날 청바지들이 아름다워서 그걸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한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리바이스의 오래된 청바지는 굉장한 가치가 있죠. 1890년대, 그러니까 약 130년 전에 생산된 리바이스 501 청바지입니다. 상태가 그래도 괜찮은 이유는 광산 안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기네스북에도 오른 이 청바지는 가격은 6만 달러, 약 8,5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누가 사갔을까요? 일본의 수집가가 사갔습니다. 4위는 크로마츠 청바지입니다. 크로마츠의 가격대는 보통 이렇습니다. 하지만 청바지의 가격대는 이렇습니다. 빈티지 리바이스에 크로마츠 모양의 가죽을 덧대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하지만 이 청바지에는 거기에 또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래퍼 드레이크에게 맞춤 제작됐기 때문이죠. 원래 비싼 브랜드에 잘 만들지도 않고 특별한 사람까지 들어갔으니 가치는 높겠죠. 가격은 69,000달러, 9,800만원입니다. 그에 비해 2등과 1등은 조금 지루합니다. 금이 많이 들어가고 다이아몬드도 들어간 이 청바지가 25만 달러로 2등, 다이아몬드가 많이 박혀서 비싸진 이 청바지는 130만 달러로 1등입니다. 특히 뒷주머니에 다이아몬드가 많이 박혀 있는데요. 아파서 앉지도 못하겠네요. 세계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디자이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비싼 브랜드는 무엇인가요? 샤넬? 에르메스? 쿠치넬리? 그런 브랜드의 디자이너가 가장 연봉이 높을까요? 참고로 우리나라 평균 연봉 1순위가 카카오입니다. 1억 7천만원이죠. 기네스북에 오른 세상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디자이너는 연봉이 25억 5천 달러인 랄프 로렌입니다. 한화로 약 3조 5,750억입니다. 그럼 그런 랄프 로렌은 세계 부자 순위 몇 등일까요? 350등입니다. H&M의 회장 스테판 페르손이 94위, 자라의 회장 아만치오 오르테가가 23위, 페이스북 제치고 빌 게이츠 제치고 3위에 패션이 있습니다. 루이비통 모에테네시, 줄여서 LVMH의 회장 베르나르 에르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원단 10위는
알쓸패잡 003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중에 흥미로운 게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신지 느끼고 그것을 반영해서 더 재밌는 알쓸패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브랜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